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 알에 속지 말자. 당신은 어떤 가치를 낳는 거위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장사를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과 철학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장사도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돈만 벌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념은 확고해집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지름길의 유혹을 이겨내고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성공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름길을 찾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어 조급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터뷰 뒤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문을 열고 가족과의 여행 한번 가지 못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고통의 시간 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욕심 때문에 신념이라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임해온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들을 성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말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몸소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이 진짜라면 사장의 눈빛과 말투부터 달라야 합니다. 친절은 연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들을 대하는 행동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맛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투, 그리고 손님을 향한 진심이 있을 때 매장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쓰는 순간 한 번 무너진 신념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욕 눌어언 이민어행.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고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의의직권이라 하여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념은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철학은 공자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의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화려함보다 진솔함을,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군자의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매장을 위해 오늘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며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고 그 말은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지름길을 찾기보다 오늘 하루의 루틴을 엄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위생, 유통기한 엄수, 청소 등 말입니다. 사장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직원은 사장의 입이 아니라 사장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높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겠다는 생각으로는 그 어떤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황금알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거위를 정성껏 돌봤습니까? 옳은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편법의 유혹을 떨쳐내고 당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지켜나가십시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할 때 당신의 매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4. 6가지 필패 1. 모두 장군의 책임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병 유주자, 유이자, 유함자, 유봉자, 유난자, 유배자, 범차육자, 비천지제, 장지과야, 부세균, 이일격십, 왈주, 종강리약, 와리, 이강졸약, 왈함, 대리노이불복, 우적대의자전, 장부지기능, 왈붕, 장약불엄, 교도불명, 이졸무상, 진병종횡, 왈란, 장불능료적, 이소합중, 이약격강, 병무선봉, 왈배, 범차륙자, 폐지도야, 장지지임, 불가불찰야. 군대는 주, 이, 함, 붕, 난, 배의 상황이 있는데 이 6가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장군의 잘못 때문이다. 세력이 균등한데 하나로 열을 공격하는 것을 주라 한다. 병사는 강인한데 장교가 유약한 것을 이라 한다. 장교는 강인한데 병사들이 유약한 것을 함이라 한다. 젊은 장군이 분노하고 불복하여 적을 만나자 울분의 제멋대로 싸워도 대장군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 것을 붕이라 한다. 장군이 나약하고 위험이 없어 통제와 지도가 안 되고 군관과 사병이 제멋대로여서 출동하여 진을 치는데 좌충우돌하는 것을 난이라 한다. 장군이 적을 판단하지 못하여 소수로 다수와 교전하고 약한 병졸로 강적을 공격하거나 정예 병력을 뽑을 줄을 모르는 것을 배라 한다. 무릇 이 6가지는 패하는 길이며 장군의 막중한 책임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군대는 주, 이, 함, 붕, 난, 배의 상황이 있는데 이 6가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장군의 잘못 때문이다. 6가지 필패 상황을 논하고 있는데 이 모두는 하늘의 징벌이 아니라 장군의 잘못이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1. 주. 세력이 균등한데 하나로 열을 공격하는 것을 주라 한다. 양측의 군사력이 동등한데 10%의 병력으로 적과 교전하면 패하여 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대를 일러 주라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과 나의 힘을 헤아리지 않았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과 나의 전력을 계산하지 않았다. 만일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교묘한 계략으로 복병을 사용한다면 교전할 수 있다. 일당 10으로 나갔으니 주제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우세하여 일당 100의 방어가 가능하고 아울러 적절히 매복하여 습격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2. 병사는 강인한데 장교가 유약한 것을 이라 한다. 병사들은 강인한데 장교가 유약하면 제대로 지휘할 수 없으니 기강이 해이해진다. 이런 군대를 일러 이라 한다.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계보 전투가 벌어졌다. 초나라는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6 약소국과 함께 연합국을 결성했는데 그 중에는 약소국의 군주가 직접 자국의 병력을 이끌고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초나라 영윤 양계가 병든 몸을 이끌고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아 출전했는데 병이 깊어져 병영에서 죽고 말았다. 오나라 공자 광이 말했다. 초나라를 따르는 제후국은 많지만 다들 약소국이다. 초나라가 두려워서 따라온 것이다. 초나라 신나라는 군주는 어리고 조급하며 진나라 대부는 젊지만 어리석고 돈나라와 허나라는 초나라를 증오한다. 초나라 총사령관마저 병사하여 연합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장군들은 출신이 미천한데 중용되어 위신이 없다. 7 제후국이 연합했지만 단결하지 못하고 엄격한 군령도 없다. 초나라 연합군을 깰 수 있다.
결국 오나라는 초나라 연합군을 대파했다. 당나라 묵종 때 일이다. 진주에서 군대가 폭동을 일으켰다. 조정은 전포를 위박절도사로 발령하여 진압을 명령했다. 전포는 어릴 때부터 위박에서 자랐기에 위박 지역 사람들은 전포를 우습게 여겼다. 수만 명이 병영에서 나귀를 타고 다니며 장난을 쳐도 전포는 제지할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 전포는 폭동 진압을 명령했으나 병사들은 명령을 무시했다. 전포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상황을 보고하고 본인의 무능을 탓하며 자살로 사죄했다. 그러므로 장군을 발탁할 때는 능력도 물론 봐야 하지만 위엄, 신망, 수완도 봐야 한다. 그래야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다. 재능만 있고 위엄, 신망, 수완이 없으면 장군이 아니라 참모가 어울릴 것이다. 3. 함. 장교는 강인한데 병사들이 유약한 것을 함이라 한다. 함은 빠지다의 뜻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교는 강인하여 돌격하려 하지만 병사는 유약하여 번번이 낮아빠진다. 패하게 되는 것이다. 장교들은 강하고 용감한데 사졸들이 비실댄다. 장교들이 이렇게 소리친다.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장교가 앞장서서 돌격하지만 병사들이 뒤로 쳐져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장교가 잡히거나 죽으면 오합지졸이 되니 그 군대는 구덩이에 추락하듯 패하는 것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교는 굳세고 용감하여 싸우려 하지만 병사는 평소에 훈련이 부족하여 장교와 함께 용감히 분투할 수 없다. 그런 병사를 몰아서 출전하면 패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의 해설에서 함께 용감히 분투에 해당하는 원문은 재용동분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쟁은 귀족끼리 단독으로 결투하여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교는 평소에 병사를 충분히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했다가 정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교가 아무리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도 사병이 따라오지 못하면 독불장군이 된다. 4. 붕. 젊은 장군이 분노하여 불복하여 적을 만나자 울분의 제멋대로 싸워도 대장군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 것을 붕이라 한다. 붕은 와르르 무너진다는 뜻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대리는 젊은 장군이다. 대장군이 젊은 장군에게 화를 냈는데 통제하지 못하면 젊은 장군은 분하여 적진으로 달려가 경중을 따르지 않으니 필히 무너지게 된다. 대장군이 화를 내면 젊은 장군은 혈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니 대장군의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휘하 부대를 몰고 출전한다는 것이다. 이때 젊은 장군은 물분을 가리지 않고 돌진함으로 그런 군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이는 대장군이 당치 않게 젊은 장군에게 화를 내면 젊은 장군은 내심 불복한다. 불만과 얼망으로 인해 적을 만나면 홧김에 가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니 크게 패한다. 젊은 장군은 분한 마음에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적과 교전할 때 본인의 사활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전략까지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다. 젊은 장군이 상관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원한이 맺히고 그에 따라 정서가 불안해진다. 그런 상태에서 적과 대치하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풀이를 하듯 적을 대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자기를 욕한 대장군이 망신을 당하거나 문책을 당하게끔 아예 아군이 패하기를 은근히 바라거나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군대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나라와 초나라가 쟁패했던 필지전이 좋은 사례이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결전이 임박했는데 진나라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누어 분열했다. 대장군 술림보는 주화파로서 방어에 전념하면서 화의하자고 했고 중군주와 성곡은 주전파로서 공격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격렬히 논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성곡은 상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기 맘대로 나서게 된다.
희와 병조를 이끌고 도하한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들은 순림보는 대경실색했다. 사마 한 권은 전국의 부대를 살리려면 정군이 출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진나라 군대는 피동적으로 응전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진나라 군대 내부에는 2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성국보다 한술 더 떴다. 성국은 대장군과 불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급해 제멋대로 출전한 것이다. 그러나 2명의 장군이 위기와 조조는 그전에 순림보에게 승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2사람은 앙심을 품고 진나라 군대가 패하여 순림보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이에 자원하여 초나라 진지로 가서 화의를 맺겠다고 하고는 정작 가서는 되레 초나라 왕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순림보가 방비하지 않을 때 초나라더러 습격하란 뜻이었다. 진나라 군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으니 패하는 것도 당연하다. 진나라는 초나라한테 크게 패했다. 이로써 중원의 패권은 초나라로 넘어갔다. 순림보의 손자로 순원이 있었다. 순원도 진나라 군대의 대장군을 맡아 진나라를 정벌한 적이 있다. 순원이 명령을 내렸다. 새벽에 닭이 울면 수레를 말에 메우고 너희들은 모두 내 마차의 방향을 따라 행동하라. 옆에 있던 난서가 크게 화를 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명령하는 자는 없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는 것이다. 어린 것이 감히 어른한테 불손하게 대하니 더 이상 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며 휘하 병력을 이끌고 귀국해버렸다. 난서는 진나라의 실세였으며 나이도 순원보다 많았고 학렬도 높았다. 진나라의 분위기가 저런 식이었다. 황명이 호통이었으니 훗날 3대 가문이 진나라를 나누어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로 독립해 전국시대 7대 강국 중 3개 강대국이 된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만일 진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면 전국시대 7강대국이 아니라 5강대국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서쪽의 진나라도 그리 쉽게 중국을 통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진나라 군대의 항명 혹은 불복 사례는 또 있다. 조천이란 자라. 조천은 전형적인 금수저였다. 큰아버지 조회와 형님 조순덕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방자한 자였다. 진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할 때 조순이 대장군이었다. 조순의 최측근인 성군자 유변이 건의했다. 진나라 병사는 멀리 원정을 온 것이니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우리는 도량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지어 견고하게 방어하기만 하면 진나라 군대는 견디지 못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가 추격하면 완승을 거둔다는 것이다. 조순은 정확한 판단이라 여기고 정군의 명령을 내려 굳게 지킬 뿐 절대 응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진나라가 응전하지 않자 진나라 강공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 당시 진나라로 망명한 사회에게 대책을 물었다. 사회가 대답했다. 그것은 유변의 전략일 것이다. 진나라 대장군은 조순인데 조순의 동생으로 조천이 함께 왔다. 이자는 조순이 유변을 상군자로 발탁한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조천의 군대를 귀찮게 건들면 그자는 성격을 못 이기고 출전할 것이다. 사회의 계약대로 했더니 과연 조천은 병력을 이끌고 뛰쳐나와 응전했다. 당시 조순은 회의 중이었는데 조천이 뛰쳐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한바탕 혼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적재조소에 맞을 때 능력 또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사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 매장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놀러만 다닌다면 매장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교육 영상을 통해 알려주며 위생의 철저함을 항상 강조해 지나침이 없어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흐트러지고 실수가 잦아지며 결국 손님은 떠나게 됩니다. 미소와 친절은 잃지 않으며 마음을 단단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로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